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랜드로버 뉴 디스커버리 P360R 다이내믹입니다. 디스커버리는 이번에 신규 엔진이 적용이 됐고요. 인포테인먼트도 새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장보다는 실내 또는 안 보이는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국내에서의 엔진 라인업은 D250과 D300, P360 세 가지고요. 여기서 D250은 S와 SE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가솔린 모델인 P360R 다이내믹이고요. 국내에서의 P360은 SE 트림으로 출시가 되죠. 가격은 1억 1,340만 원이고요. 외장 디자인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기존에 비하면은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한데 앞뒤 범퍼와 에어 인테이크, 그릴, 휠, 사이드 벤트 등의 디자인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다른 랜드로버처럼 디스커버리도 일반 모델과 R 다이내믹의 디자인이 좀 달라요. 확실히 R 다이내믹이 좀 더 강인한 얼굴이죠. 일반 모델과 비교해보면은 그릴의 디자인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양쪽의 인테이크도 핀이 들어가서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이죠.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은 두 모델 간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이 차는 SE 트림이어서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고요. HS 트림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LED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앞쪽에도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시퀀셜 방향지시 등이 적용이 됐습니다. 디스커버리는 풀 체인지가 되면서 차체 사이즈가 더 커졌는데 휠베이스가 늘어난 거는 옆에서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SUV와 비교시 전고가 높은 게 눈에 띕니다. 보통 랜드로버가 전고가 높은 편인데 이 차 역시도 그래요. 특히 디스커버리는 앞보다 뒤에서 봤을 때 그 껑충한 느낌이 좀 더 두드러지고요. 이것 때문에 3열의 헤드룸에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리어 와이퍼의 위치인데 다른 SUV와 달리 이 리어 와이퍼가 위쪽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이 뒷유리 쪽의 디자인이 좀 더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아이오닉 5나 EV6처럼 이 스포일러도 상단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디스커버리는 풀 체인지가 되면서 이 뒷부분의 디자인이 좀 더 일반적인 모습으로 됐잖아요. 근데 번호판이 있는 부분은 전통과도 같은 비대칭 디자인으로 적용이 됐고요. P360 배지는 트렁크에만 붙어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테일램프인데 이 테일램프의 길이가 꽤 긴 편이에요. 특히 방향지시 등이 저 차체 측면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어 갖고 이게 옆쪽에서 봤을 때도 그 방향지시 등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차들처럼 머플러는 안 보이게 처리를 했고요. 차 전반적으로는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인 편입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제로 올 시즌, 사이즈는 275에 45R 21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500이고요. 뉴 디스커버리의 실내는 생각보다 변화의 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외장 디자인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실내는 디자인이나 기능성에서 기존 대비해서 좀 더 좋아졌어요. 실내의 기본적인 틀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모니터부터 센터 패시아 쪽까지 이쪽 부분의 디자인이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내의 P360 SE 트림인데 2년 전에 시승했던 디젤 HSE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내장재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HSE에 비하면은 전체적으로 가죽이 조금 덜 들어갔죠. 대시보드 쪽에는 우레탄이 좀 비율이 높지만 하얀색 내장재 부분은 가죽인데 이것 때문에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얀색 내장재 가죽이 대시보드랑 도어 트림, 시트 전반에 좀 많이 쓰였고요. 대시보드와 센터 패시아 쪽에는 랜드로버 특유의 금속 소재가 적용이 돼서 이것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이 모니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니터가 사이즈만 커진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편의 장비 또는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더 좋아졌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10인치 사이즈였잖아요. 근데 10인치 중에서도 이게 좀 가로로 길다 보니까 실제보다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11.4인치로 사이즈업이 됐습니다. 이 비율 때문에 기존의 10인치보다는 사이즈가 훨씬 커 보여요. 기존에 비하면 안쪽에 편의 장비도 좀 더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 이게 크게 홈 화면은 이렇게 3분할인데 이렇게 페이지 넘기면은 추가적인 메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내비게이션, 자동차 그림을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차 그 드라이브와 관련된 메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홀드, 오토홀드와 엔진 ISG, ESC 등의 기능 활성화 여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으로 들어가려면은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주요 메뉴가 쭉 일명요연하게 표시가 되죠. 시트 같은 경우에는 후방의 시트도 이렇게 열선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총 3단계까지 되죠, 열선 시트가. 그리고 카메라를 누르면은 흔히 말하는 360도 카메라인데 이게 랜드로버 특유의 그런 그 디자인이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클릭하는 대로 이렇게 확대와 축소 또는 회전이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의 그 360도 카메라와는 조금 다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스커버리 정도면은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360도 카메라 또는 어라운드 뷰가 꽤 필요한데 꽤 유용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모니터 크기에 비해서 여기 이제 출력되는 크기 자체가 아주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니어서
요거는 약간 좀 아쉬울 수가 있겠죠. 참고로 지금이 올로드고요. 오프로드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좀 더 오프로드 주행할 때 유용한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참고로 이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차 그림 아이콘이 저게 투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일반 도로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오프로드 다닐 때 저거는 좀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에코 데이터는 소위 말해서 트릭 컴퓨터인데 여기서 운전 스타일과 에너지 영향, 에코 팁 이런 기록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고 파악기사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 오프로드와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웨이드 센싱도 있고요. 음성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음성과 관련된 이런 메뉴도 굉장히 좀 세분화가 돼 있죠. 공기 품질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색깔별로 그 공기질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는 실내 온도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비하면은 뭔가 그 터치할 때 그 반응도 조금 더 빨라진 것 같고요. 여기에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좀 더 세부적인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는 화면 끄기 자동 테마 이런 거고요. 모드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프로필과 연결, 차량, 일반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거는 차량인데 여기서 운전자 지원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이 중지 간격은 그러니까 멈췄을 때 앞차와의 그 간격, 거리 가깝게 보통 멀게 세 가지를 그 거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속 기동 같은 경우에는 저속으로 장애물에 접근할 때 주차 보조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여기는 실외등이고 이제 실내 조명이 있는데 무드 조명의 색상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이 적용 범위도 이 아래쪽의 공간 여기 정도에만 국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빛이 아주 그렇게 강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으로 들어가면 음성과 디스플레이 등의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스템 테마도 자동, 밝음, 어두움 세 가지, 지도 테마도 이렇게 똑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와 함께 공조장치 패널의 디자인도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은 전체 크기 자체는 비슷한데 이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조장치 패널이 열리는 건 동일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오픈이라고 버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가운데 이 버튼 있죠.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 공조장치 패널이 열립니다. 이 공간이 그렇게 아주 큰 편은 아닌데 좀 작은 물건,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물건을 수납할 때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꺼졌을 때는 완전히 하이그로시고요. 전원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아이콘들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요 다이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비하면 달라졌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이 3개였는데 지금은 2개로 좀 간소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버튼의 수가 좀 줄었어요. 그리고 사용 방법도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꺼져 있을 때 보면은 다이얼에 푸시와 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온도 조절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열선 시트입니다. 지금 이게 통풍은 없고요. 통풍 파란색은 있는데 통풍은 없죠. 그리고 바람 세기는 또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람 세기 모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로 멀티펑션인 건 좋은데 사용할 때 약간 좀 더 번거롭고 한 번 더 거쳐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조장치를 사용할 때 이거를 이제 끄고 싶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따로 오프 버튼이 없어요. 기어랩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이 무선 충전 패드고요. 그러니까 딱 핸드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딱 그런 공간이고 이 옆에는 수납 공간이고요. 이게 그 랜드로버 특유의 그러니까 물건 놨을 때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약간 좀 고무 같은 그런 소재고요. 이쪽에는 USB 단자 하나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이번에 기어 레버의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 방식, 시동 키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짧은 기어 레버로 바뀌었습니다. 보통 고급차들, 독일차들 보면은 이렇게 좀 짧은 기어 레버가 많은데 이 차는 그 중에서도 기어 레버가 더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레버 방식이긴 한데 굉장히 좀 짧습니다. 다른 전자식처럼 R&D 위아래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이얼 방식에 비하면은 이게 좀 더 사용하기 편하죠. 기존의 랜드로버 그 다이얼 방식은 뒤에서 S 바꿀 때 그게 가끔가다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밑으로 한 번만 내리면 S로 변경이 되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사용하기 편하고요. 여기 P 버튼은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도 좀 바뀌었죠. 이게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방식이고요. 이걸 돌리면은 요 계기판이라든가 모니터에 드라이브 모드가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도각 모드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올로드는 여기서 컴포트와 에코 두 가지고요. 스포츠는
기어 레버를 밑으로 내리면은 S 모드로 바뀌는 거죠. 기어 레버 옆에는 컵홀더가 있고요. 이 긴 커버를 열면은 이렇게 컵홀더가 나타나죠. 다른 차들처럼 컵홀더는 앞뒤에 사이즈가 다른데 요 앞에만 날개가 있고 뒤쪽은 날개가 없고요. 그리고 이 사이즈가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또 굉장히 크네요. 요 바닥에 깔린 고무는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여기에 이렇게 딱 핸드폰 하나 완전히 꽂을 수 있는 이렇게 수납 공간도 생겼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이게 꽤 넓은 편이고요. 커버가 이게 2단이죠. 하나 열고 하나 더 열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나타나는데, 보통 이제 상위 트림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보통 냉온 잠고잖아요. 근데 이 SE라서 그 냉온 잠고 기능은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센터 콘솔 박스의 그 용량, 정확히는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요즘의 본차 중에 이 센터 콘솔 박스의 깊이가 가장 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운전대는 랜드로버 특유의 디자인이죠. 차 크기 대비해서 림의 두께는 약간 좀 얇은 편인데 전체 사이즈는 차에 딱 맞는 그런 수준이고요. 양쪽에 있는 스포크의 그 위치라든가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스포크에 있는 버튼은 정확히는 버튼이 아니라 아이콘이죠. 그러니까 공조장치처럼 시동이 꺼졌을 때는 여기에 아무 그림이 없어요. 이렇게 시커멓게 있다가 플라스틱처럼 시동을 키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운전대 조절은 모두 전동이고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다른 디지털 계기판들과는 달리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진 않습니다. 이 차가 R 다이내믹이라서 요 상단에는 R 다이내믹이라고 또 써 있고요. 스포크 왼쪽에 있는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창이 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정보가 꽤 많습니다. 지금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고요. 여기서 밝기와 위치, 그리고 디스플레이 컨텐츠를 누르면은 이렇게 정보 표시되는 거를 항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가운데 교통표지 인식 시스템은 하고 말았네요. 저거는 이제 오타 같죠. 그리고 탭을 넘기면은 여기서 인포메이션 패널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운데 보여지는 그 정보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이아웃에 들어가면은 계기판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듀얼 다이얼이고요. 이게 싱글 다이얼. 그리고 전체를 지도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요거는 적용이 조금 이따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디어, 이거는 운전자 지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R 다이내믹이어서 그런지 시트의 그 형상도 조금 달라요. 착자감이 기존에 비하면은 이 R 다이내믹은 시트의 그 좌우 서포트가 좀 더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앉으면은 기본적으로 사이드 서포트가 좀 강조된 그런 디자인이죠. 근데 전체 크기는 성인 남자에게도 넉넉한 편이고요. 다른 것보다 몸에 닿는 가죽의 질감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이 연장이 되지 않지만 좌판 길이가 짧진 않고요. 도어 트림도 랜드로버 특유의 디자인이죠. 보통의 차들과는 달리 윈도우 스위치가 가장 위쪽에 있고요. 반면에 그 손잡이는 좀 더 아래쪽에 있고, 다른 차들에 비하면 도어 포켓의 위치도 좀 낮은 편입니다. 신형 디스커버리가 처음 나왔을 때 구형에 비해서 2열의 거주성, 그러니까 패밀리 SUV로서의 기능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다시 타봐도 기존에 비하면 확실히 2열의 공간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2개 하고도 조금 남아요. 2열 시트는 슬라이딩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6대4로 양쪽 분할해서 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죠. 이 차도 2열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가능한데 그 조절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1열처럼 2열 시트도 저렇게 막 주름이 져 있어 갖고 앉았을 때 그 착자감이 뭔가 좀 스포티하죠.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신발을 놓으면은 이 정도의 공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차가 키가 좀 있다 보니까 1열 시트 가장 낮춰도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SUV 치고는 이 가운데 부분은 거의 최대한 평평하게 해서 이것 때문에 거주성을 좀 더 좋게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2열의 송풍구인데, 기존에는 B필러 였었는데 지금은 가운데로 옮겼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USB 단자가 3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열 승객용 USB 단자가 3개가 있는 거죠. 여기는 12V고요. 그리고 이게 트림마다 디자인이 좀 다른 것 같은데, 2년 전에 샀던 디젤 같은 경우에는 HSE는 이게 백포켓이 여기도 있었고 이게 2단이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밑에 하나만 있고요. 여기에도 USB가 있습니다. 3열 시트까지 모두 사용했을 때 기본 트렁크 용량은 258리터, 3열 시트를 접으면 1137리터, 2열 시트까지 모두 접으면 2391리터까지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 이너 테일게이트는 약 300kg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됐다고 하죠.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헤드레스트까지 같이 접히고요. 일단 오른쪽 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동반자석 쪽 시트까지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시트도 이렇게 전동으로 접히고요.
이렇게 2열 시트까지 접으면 꽤 큰 공간이 생기고요. 2열과 3열 시트 간의 그 높이 차이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3열로 탑승할 때는 이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되죠. 이것도 전동입니다. 이렇게 등받이 각도 조절은 전동인데 슬라이딩은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되고요. 저번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스커버리 7인승의 3열 시트는 3열 시트 치고는 괜찮아요. 공간이 보통 7인승 SUV 3열은 머리 공간도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차는 밖에서 보면은 키가 높잖아요. 껑충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3열에 앉아도 머리와 천정 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열 시트 치고는 머리 공간이 꽤 넉넉한 거죠. 물론 다른 SUV들처럼 이 무릎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지금 이 2열 등받이를 약간 세운 상태인데 이러면은 무릎과 이 시트 사이에 공간이 바닥 정도 들어갈 정도. 근데 이것도 사실 닿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것만 해도 공간이 아주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2열에 비하면은 1열 시트는 이제 폭이 조금 좁은 편인데 이것도 다른 SUV의 3열 시트에 비하면은 시트의 크기가 좀 큰 편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차는 등받이가 3열 시트 치고는 꽤 넓은 편이죠. 휠하우스 쪽에는 이렇게 양쪽에 공간이 좀 많이 남는데 여기에 따로 무슨 수납 공간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는 3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가 마련이 되고요. 참고로 디스커버리는 썬루프가 두 개로 나뉘어졌는데 이게 두 개로 나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즈가 꽤 큽니다. 그리고 2열보다는 오히려 3열에 앉았을 때 썬루프에 대한 그 개방감, 이 수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공회전 때 엔진 소음은 이 차의 출력이나 성능을 생각을 하면은 조용한 편입니다. 이 차가 라인업에서 좀 스포티한 성격을 맡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디스커버리가 기본적으로 패밀리 SUV를 지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성격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좀 조용하면서 빠르게 탈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지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회전 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간 좀 낮게 둥둥둥거리는 소리가 있긴 하지만 그 볼륨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반면에 지금처럼 정차 중에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은 좀 가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솔린 엔진의 그 평균에 비하면 약간 좀 더 많은 그런 느낌.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보통 이제 가솔린 엔진도 에어컨 키면은 진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에어컨 켜도 좀 전에 그 에어컨 껐을 때와 비교해도 그렇게 진동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워시액을 이렇게 분사를 하면은 굉장히 좀 넓게 퍼지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ZF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이게 출력이 대략 비슷한 또는 배기량이 같은 벨라 P380과 비교하면은 이게 형식은 좀 다르죠. 그 차는 슈퍼차저고 이 차는 터보고요. 최고 출력은 360마력이고요. 그러니까 P360 배지가 출력을 의미를 합니다. 이 차의 주행 느낌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성능보다는 승차감이 좋은 게 좀 더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시승했던 그 디젤 엔진도 승차감이 좀 푹신해서 꽤 좋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스포티한 지향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좋은 승차감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그 빨래판 구간 있잖아요. 거기서 승차감이 나쁜 차들은 이게 상하로 이렇게 바운싱이 좀 빠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는 저 구간 지날 때 상하의 바운싱이 꽤 좀 진득하게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좋은 승차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디젤과 비교해 보면은 이 차 딱 차에 타면은 뭔가 스포티한 기분이거든요. 운전 안 해도 그게 이 시트에서 비롯이 되는데 아까 시트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기본적으로 시트가 그 좌우 그 옆구리 잡아주는 그게 좀 강조가 돼 있어요. 쿠션도 약간 좀 탄탄한 편이고 그래서 딱 차에 앉으면은 뭔가 좀 스포티하다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래서 기존의 디젤과 비교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운동 성능이 또는 그 운전 느낌이 스포티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컴포트한 성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가속력이 빠르다고 이 차가 좀 스포티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차는 전체 방음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조용한, 물론 이 차가 전고가 높아서 좀 고속으로 달릴 때는 앞쪽에서 부딪히는 이제 바람 소리가 좀 더 도드라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방음이 좋아서 좀 컴포트한 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런 아스팔트 구간을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 소음이 좀 잔잔하게 들어와요. 이게 21인치라서 또는 45 시리즈라서 저는 타이어 소음이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타이어 소음이 좀 적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해도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승차감의 느낌이 꽤 다른데 이 차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투아렉과 약간 좀 더 비슷해요. 물론 그 투아렉이 좀 더
부드럽긴 한데 이 차 그 충격 흡수 이런 거 승차감 등을 보면은 그 차와 약간 좀 더 비슷하지 않나. 물론 이 차가 상하의 바운싱이나 댐핑이 그 에어 서스펜션에 있는 투아렉보다는 조금 더 단단합니다. 그리고 대략 밖에서 보시면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 차는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오프로드의 DNA가 있는 랜드로버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차는 시트를 가장 낮게 해도 좀 껑충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차들과는 달리 시트 가장 낮게 해도 저 보닛이 좀 잘 보이는 편이고요. 심지어는 저 와이퍼 나오는 그 구멍 있잖아요, 노즐. 그것도 좀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차 처음에 운전하면은 속도가 낮잖아요. 그때 느낌만 보면은 뭔가 하체가 되게 스포티할 것 같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 속도가 올라가면은 좀 더 컴포트한 성격이 두드러지고, 특히 저런 코너를 좀 빨리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는 거 아닌데 제어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제어가 들어가면은 이제 엔진 출력을 줄이는 양이 좀 많고요. 방금처럼 저런 충격이 좀 강한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충격이 딱 이렇게 한 번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승차감 또는 충격 흡수 능력에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유럽 차들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은 ISG 그 작동 그 느낌이 좀 더 매끄러워지는데, 이 차도 멈췄을 때, 특히 그 시동이 꺼질 때, 그때 좀 많이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거의 잘 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슥 하고 꺼져요. 그리고 켜질 때도, 예를 들어서 한 세대 전에 랜드로버 디젤은 시동이 켜질 때 그 충격이 꽤 큰 편이었는데 뭔가 떨림도 많고, 이 차는 뭐 가솔린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 그 충격 떨림이 꽤 적습니다. 이 차가 전고가 높은 차인 걸 생각을 하면은 방금처럼 오르막 코너 좀 빠르게 진입할 때 차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 모션이 또는 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일정 수준 이상이 넘어가면은 엔진 출력을 이렇게 확 하고 줄이죠. 디스커버리가 좀 무겁긴 하지만 엔진 출력이 360마력이나 되니까 좋은 동력 성능을 기대를 할 만하죠. 실제로 제로 100은 6.5초고요 제로 200 또는 고속까지 뻗어나가는 능력도 꽤 좋습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하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24초예요. 저는 이 디스커버리가 벨라보다 좀 더 무거워서 그 벨라 P380 그거보다 그 가속력이 좀 느릴 줄 알았는데 그 P380과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로 P380이 벨라 그게 출력이 조금 더 높죠. 제로 200 24초면은 뭐와 비슷하냐면은 포르쉐 카이엔이나 GV70 2.5 19인치 그거와 거의 같습니다. 특히 이 차가 초반에는 약간 좀 그 지체 현상이 있는데, 일단 부스트가 차면은 그때부터는 꽤 꾸준하게 속도가 상승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2000rpm 이상 넘어가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자동 변속되는 시점까지 속도가 꾸준하면서도 일정하게 올라갑니다. 물론 이 차가 속도 제한이 209km에서 제한이 돼서 그 이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제한되는 시점까지는 속도가 꾸준하게 쭉 올라갑니다. 저는 이 차가 P360이어서 엔진 소리를 좀 강조하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엔진 방음 또는 그 엔진 소리가 낮은 편에 속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 2500rpm에서 급가속을 하면은 지금처럼 6500rpm까지 사용을 해도 엔진 소리가 그 회전수와 비례해서 그렇게 커지지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엔진 회전수를 높이면은 그와 비례해서 딱 커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엔진 회전수만큼 그렇게 소리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S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자동 변속되는 시점이 6500rpm으로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차는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전방의 시야는 물론 양쪽 사이드 미러의 시야도 괜찮은데, 저 2열 헤드레스트를 세우면은 후방 시야는 좀 많이 가려요. 이 차가 뒷유리의 면적이 작은 건 아닌데, 저 2열 가운데 그 헤드레스트가 저게 약간 좀 세로로 길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세우면은 뒷유리가
그러니까 3개 다 세우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랜드로버는 고속 안정성도 꽤 많이 좋아졌는데,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요 디스커버리 라인업에서 좀 스포티한 버전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디젤에 비하면은 이 차의 고속 안정성이 좀 더 좋습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고저차가 있는 부분을 딱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턱 넘을 때와 이제 같은 느낌인데, 이 바운싱이 됐다가 다시 펴질 때 그때 그 작동 시간 또는 그 마무리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차는 승차감이 주행에서 가장 큰 장점이긴 한데, 이런 운동 성능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즘에는 SUV도 좀 고성능이면은 승용차 못지않은 그런 성격이 많잖아요, 성능이.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기존의 랜드로버 고객을 위한 또는 디스커버리 고객을 위한 스포티 버전 같아요, 이 380R 다이내믹은. 방금은 스포츠로 코너를 돌았고요. 컴포트와 비교해서 거동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확실히 제어가 좀 덜 들어가고요, 정확히는 좀 더 늦게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그 밀리는 현상도 꽤 적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컴포트와 S 모드의 그 차이가 좀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번에 뉴 디스커버리 P380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P380R 다이내믹은 기존의 디스커버리 오너를 위한 좀 스포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체의 느낌만 보면은 보편적인 승차감으로는 디젤이 조금 더 푹신해서 그쪽이 불특정 다수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긴 한데, P380만 해도 승차감이 꽤 좋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이 차의 승차감은 차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 선호할 만한 그런 승차감입니다. 기존에 비하면은 그 전반적인 상품성이 좋아진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모니터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또는 안쪽에 있는 편의 장비, 인포테인먼트 같은 게 좀 더 개선이 됐죠.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도 사실 기존에도 2열의 거주성이 괜찮았는데, 그 시트를 개선을 하면서 2열 승객의 그런 좀 거주성, 이게 좀 더 개선이 됐어요. 거기다가 7인승 SUV 중에서는 3열의 거주성이 가장 좋은 것도 이 차가 갖는 강점이죠. 보통 7인승 SUV의 3열은 이렇게 말 그대로 좀 형식적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소위 말해서 이제 플러스 2의 개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3열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앉을만한 그런 공간이고, 무엇보다도 그 시트의 크기가 3열치고는 큰 편이고 머리 공간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커버리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패밀리 SUV의 기능성이 좀 더 강조가 되는데, 이 P380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승차감과 함께 전반적인 방음이 좋은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가격 대비해서 편의 장비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차는 통풍이 없고요. 그리고 다른 랜드로버처럼 ADS가 좀 부족하죠. 이 차는 ACC는 있지만 차로 유지, 중앙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로써 뉴 디스커버리 P380R 다이내믹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